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6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내일 NBA 총 11가지 경기가 있는데 9가지 경기를 분석 멘트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의 방송 모든 분들, 오신 모든 분들, 유튜브 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들 하셔서 최근 커뮤니티 보시고 가입들 하셔서 이제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들 해주시고. 자, 9가지 경기 분석 멘트 들어갈 거고요. 뭐 제 분석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기 분석과 맞춰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필라델피아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경기부터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홈팀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갈란드라든지 뭐 앨런, 뭐 메릴 핵심 코어들이 GTD에 걸려 있습니다. 네, 출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자, 출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자, 반면에 지금 원정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가 있었죠. 오늘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왜냐면은 사실 오늘 이제 시카고랑 시카고 원정에 가서 전반에 19점 리드를 챙겼었거든요. 전반에 19점 리드를 챙겼었는데 이 리드를 전부 다 뺏기고 2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 맥시 같은 경우에도 40분 가까이 출전 시간을 가져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드지컴이라든지 대부분의 자원들의 출전 시간 관리도 안 되면서 경기까지 지고 왔다 보니까 팀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훅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염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런 득점에 대한 지원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123.57 득점, 그 다음에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2.1, 평균 득점 4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3위 팀이거든요. 특히나 외곽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가져가면서 높은 성공률을 기반으로 가져가는 팀인데 이 퀴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백코트에서의 이런 사이즈들 뭐 갈란드라든지 미첼이라든지 메릴이라든지 앞선에서의 사이즈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순수 야투만 터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체력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화력적으로 좀 승부를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사실 갈란드가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이 오펜시브 레이팅 자체가 공격 효율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론조 볼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모블리라든지 앨런이라든지 호흡이 그렇게 잘 맞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뭐죠? 뭐 미첼이라든지 뭐 디안드레 헌터라든지 메릴이라든지 이런 순수 슈터들의 슈팅 감각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타이트하게 수비를 최근에 가져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넣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야투가 터진다라고 한다면은 클리블 입장에서도 야투에 대한 기대감은 득점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화력전 기반이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다만 필라델피아의 체력 이슈, 원정에서에 대한 이슈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클리블승에다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갈란드가 출전한다라고 한다면은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클리블승에다가 이제 다득점 가능성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유타 경기 볼게요. 디트로이트 유타. 자, 이 매치업은 조금 핵심적인 이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홈팀 디트는 출발이 되게 좋습니다. 5승 2패. 출발이 되게 좋은 상황이고 직접 멤피스전에서 누가 터졌다? 약간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커닝햄이 완벽하게 터져주는데 성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커닝햄이 33득점을 가져가면서 피드골 확률이 이제 60%였죠. 60% 찍어주면서 33득점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터져줬고 뭐 에이패스라든지 이런 부분 잘 챙겨주면서 스튜어트라든지 뭐 두렌이라든지 해리스라든지 폴 리드라든지 이런 빅맨들을 살려주는 패스 역시도 되게 잘 뻗어 나갔습니다. 2대2에서의 효율도 괜찮았고 커닝의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커닝햄의 반등은 지금 디트로이트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유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내일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뭐가 있죠? 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턴오버고요. 하나는 원정에서의 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이번 시즌 유타는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15%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전체 27위 수준으로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팀이고 원정에서는 사실 평균 득점이 102득점 가져가거든요. 홈에서 133.7득점, 원정에서 이제 102득점, 31.7득점이 감소하는 모습, 23.7%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디트는 사실 앞선에서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수비를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유타가 아마 턴오버도 조금 많이 나올 거고요. 피드골 확률 자체도 아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더 나은 화력과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좀 전형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 승,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행 가능성, 그 다음에 231.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승, 마인승, 언더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갑니다. 자, 다음 경기 인디애나랑 브루클린 경기 보겠습니다. 인디애나, 브루클린. 자, 이번 시즌 30개 팀 중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팀이 있다? 어디죠? 브루클린입니다. 아직까지 0승 7패로 30개 팀 중에 유일하게 승이 없어요. 유일하게 승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인디애나가 그래도 1승이 있는 팀이고 홈에서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인디애나에 대한 이런 기대값 자체가 선호도 자체가 조금 높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할리버튼이 지금 시즌 아웃이 됐고요. 뭐 볼을 만져줄 수 있는 맥코넬도 빠져 있고 네마드라든지 맥스레인이라든지 오비 토핀이라든지 핵심적인 코어들 자체가 많이 빠지면서 전력의 한 70% 정도는 지금 빠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뭐 시아캄이라든지 레스미스 활용해서 1대1 가져가든지 아니면 세컨 찬스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공격 기회 가져가든지 이런 공격을 많이 가져가는데 사실 공격 효율 자체는 야투율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반면에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인디애나보다는 화력이 더 낮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캠 토마스라든지 마이클 포터가 이제 득점 볼륨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메꿔줄 수 있는 자원들이기는 해요. 근데 결국 브루클린도 1번 포지션에 대한 이런 불안 요소가 있긴 하거든요.
뭐 놀란 트레올레부터 시작해서 뭐 벤 샤라프라든지 아니면 뭐 이고로 데민이라든지 1번 포지션에 맡기기 위해서 데려왔던 선수들이 사실 역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타이리스 마틴을 땡겨 쓰는 상황이죠. 뭐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자, 어쨌든 뭐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공격에서의 더 많은 에너지 레벨을 쓰는, 뭐 수비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지는 않는 팀이다 보니까 핸들링이 조금 불안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캠 토마스라든지 마이클 포터 쪽으로 이어지는 빈도수가 조금 많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고요. 다만 뭐 브루클린도 뭐 야투율 자체가 높은 팀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거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 브루클린보다도 인디애나의 공격이 좀 더 이제 기대값이 낮은 게 시아캄이라든지 네스미스가 우당탕탕 들어가는 공격 자체가 클렉스턴 만나서 조금 억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는 해요. 뭐 이번 시즌 클렉스턴이 림 프로텍터로서의 역할이 완전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클래스는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믿음직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근데 저는 브루클린이 만약에 연패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인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브루클린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233.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역배 언더까지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랑 워싱턴 볼게요. 보스턴, 워싱턴. 자, 요거는 사실 보스턴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겠죠. 보스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스턴이 연패 중이거든요. 직전 홈에서 유타를 만나서 103득점 찍어내면서 2점차 패배를 당하고 왔어요. 3점을 51개를 던져서 11개 메이드, 성공률 21.6%, 뭐 브라운이라든지 뭐 프리차드라든지 뭐 사이먼스라든지 이런 친구들 3점을 가장 많이 시도하는 친구들인데 사실 기복이 진짜 심하거든요. 이번 시즌 사실 보스턴은 많은 득점을 평균적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득점이 110.5득점에 그치는 팀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경기당 47.75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31.15%의 메이드 확률. 아무래도 이제 테이텀이 없다 보니까 스페이싱에 의한 득점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당 가장 많은 시도를 가져가는데 시도가 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근데 성공률 자체는 리그 전체 29위까지 떠져 있는 팀이죠. 그렇게 경기력이 좋다, 화력이 잘 나온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보스턴이라는 팀을 이게 30% 중반대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보스턴을 보기는 좀 힘들다. 자, 반면에 워싱턴, 원정팀 워싱턴 볼게요. 자, 이번 시즌 1승 6패, 패배가 훨씬 더 많은 팀이고, 뭐 가장 큰 문제는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2.57득점, 실점이 127점씩을 가져가면서 마진이 지금 마이너스 14.43이죠? 리그 전체 28위. 워싱턴이 좀 빠르게 템포 잡아주면서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하고는 있는데 사실 포지션당 턴오버가 꽤나 많아요. 턴오버 비율이 포지션당 14.5%, 리그 24위 수준. 특히나 뭐 이런 키션 조지라든지 쿨리발리라든지 사르라든지 윙이나 빅에서 턴오버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스턴 입장에서는 압박 수비라든지 손질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꽤나 많은 워싱턴에게 턴오버를 유발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보스턴이 조금 더 많은 이제 보유 시간,
볼을 소유하면서 약간 다운템포로 가져가면서 양 팀 다 야투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컨 찬스에 대한 확률은 좀 떨어지고 다운템포에다가 야투율이 박살이 나는 약간 요런 느낌의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저는 양 팀의 이런 야투 기대값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경기에 대해서. 그래서 종합해 보면 231.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승패보다는 그냥 저득점 가능성이 가장 좀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뉴욕이랑 미네소타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미네소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아 보입니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보이는데 홈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타운스의 경기력이 최근에 좋아요. 직전 워싱턴 전에서도 이제 33득점 그 다음에 이제 13리바 그 다음에 이제 5어시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에서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탑에서 약간 드라이브 들어가면서 미스매치를 노린다든지 아니면 외곽으로 빼주는 이런 킥아웃 패스 자체가 효율이 되게 좋았습니다. 어떤 공격을 가져가든지 간에. 게다가 내일 매치업 상대가 미네소타의 랜들과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타운스 입장에서는 조금 자신감 있게 자기의 플레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뉴욕의 공격은 내일 되게 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에드워즈의 이제 복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햄스트링 때문에 4경기 지금 빠졌거든요. 어쨌든 뭐 내일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는 하는데 자,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잘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뭐 랜들이라든지 뭐 셰넌이라든지 뭐 나지 리드라든지 이 베이스 5 구간이라든지 벤치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득점에 대한 볼륨이 높은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 자체가 약간 화력전으로 양팀 이런 뭐 4번 포지션 자원들이 수비가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229.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승패 라인보다는 229.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멤피스랑 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 휴스턴. 자, 뭐 최근에 이제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홈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을 추가하는데 그치고 있고요. 반면에 원정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승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자,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도 주요 전술이 뭐죠? 뭐 주로 이제 자 모란트라든지 아니면 뭐 자렌 잭슨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원볼 상황에서 들어가면서 리머텍 노려주고 뭐 세컨 찬스 노려준다든지 자유투 삥 뜯어내면서 자유투 많이 던진다든지 결론적으로 이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되게 많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곽은 사실 효율이 잘 안 나와요. 외곽을 꽤 많이 던지고는 있는데 성공률 자체는 지금 떨어집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약간 이런
야투에 대한 성공률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투 자체도 최근에 점점 얻어내는 개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 평균 득점이 당연하게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 좀 아쉽거든요, 사실. 그리고 슈터는 이번 시즌 이 수비에서의 강점이 뭐냐면은 위치 선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테스트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2점 라인에서 사실 슈팅 기회도 많이 안 주고 있고 슈팅을 가져가더라도 확률이 떨궈주고 있고 위치 먼저 자리 딱 잡아내면서 상대의 파울 유도를 무마시켜주는 행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의 멤피스 입장에서는 좀 가장 상대기 껄끄러운 팀이 이 휴스턴 같은 팀이라고 저는 봅니다.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낮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벤블릿이 빠져있죠. 벤블릿이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생군이라든지 뭐 듀란트라든지 아멘 탐슨이라든지 공을 최대한 많이 돌립니다. 공 최대한 많이 돌려내면서 쉬운 찬스 많이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이 듀란트가 이 죽은 공들을 되게 잘 처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확실한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일도 이런 3번 포지션에 대해서는 듀란트를 멤피스가 억제하긴 꽤나 힘들어요. 반면에 멤피스가 리머텍 들어갔을 때는 뭐 생군이라든지 자마리 스미스라든지 가로 수비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멤피스의 공격은 좀 억제가 되면서 휴턴이 조금 편안하게 득점을 올라갈 수 있는 빈도수가 조금 많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턴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경기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댈러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살펴볼 텐데 원정팀 뉴올리언즈가 오늘 샬럿 만나서 6연패 끊어내고 왔거든요. 1승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디존테 머레이라든지 자이언 윌리엄슨이 빠져있는 구간에서 이제 샬럿의 턴오버를 유발해주면서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많이 보여줬거든요. 다만 내 백투백 원정으로 가져가는 경기에다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쿠퍼 플래그라든지 러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이용하는 공격 자체가 이제 핸들링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최근에. 자, 다만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주요 공격 옵션이 뭐다? 쿠퍼 이제 플래그와 뭐 워싱턴, 뭐 개포드,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없기는 하지만 이런 빅맨들을 활용한 2대2 게임이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격 옵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픽앤롤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쿠퍼 플래그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득점 자체도 107.29 득점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4.3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그다음에 이제 쿠퍼 플래그의 이제 그 야투율은 38.8%. 흐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양 팀의 공격이 이제 턴오버 없이 포지션을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가줄 것 같기는 한데 순수 야투가 좀 떨어지면서 세컨 찬스를 좀 얻기 힘든 그런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좀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뉴올리언즈 플랜이라든지 7.5 플랜이라든지 그 다음에 227.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덴버랑 마이애미 볼게요. 덴버 마이애미. 덴버 마이애미. 자, 덴버와 마이애미 경기인데, 내일 덴버가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덴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번 시즌 덴버는 홈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3번 다 승리. 게다가 이제 평균 득점이 128.3득점에다가 실점이 107.7실점씩 가져가면서 홈에서 가져가는 평균 마진이 플러스 20.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3번 다 이긴 것도 이긴 건데 대부분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마진을 남겨주면서 경기를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일도 사실 요키치가 5번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1대1로 지금 막을 수가 없다고 봐요.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이거 아데바요가 혼자 못 막습니다. 이거 요키치 못 막을 거고 아마 1대1로 그냥 올라가든지 아니면 도움 수비 오면은 외곽으로 빼주는 약간 이런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조금 일어나면서 화력에서는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마이애미 상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어를 빼고요. 웨어를 5번에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데바요를 4번에서 5번으로 낮췄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마이애미의 이런 사이즈가 좀 작아지겠죠. 스몰 라인업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번 시즌 마이애미의 주요 전술은 지금 해로가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세트 오펜스를 많이 안 가져가요. 세트 오펜스 최대한 피해주면서 약간 트랜지션 활용한 이제 공격에 대한 득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덴버라는 팀 자체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턴오버도 많이 안 나오는 팀이고 순수하게 야투율이 굉장히 또 높은 팀이다 보니까 아마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이거 좀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 트랜지션 상황 자체를 이용하기가 난이도가 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덴버가 턴오버하고 뭐 야투 튕구고 이래야지 좀 달리면서 득점을 가져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조금 언더사이드로 가져가는 의미가 많이 좀 없어질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덴버의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그 다음에 그거 정도만 좀 볼게요.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승에다가 그 다음에 8.5 기준 마행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세크라멘토랑 골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매치업은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심플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원정팀 골스가 오늘 홈에서 피닉스를 잡아내고 왔어요. 잘 잡아내고 왔지만 내일은 백투백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고요. 커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질병 이슈가 있거든요. 내일 경기 출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출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미 버틀러도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팀 밸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다가 약간 커리와 이제 지미 버틀러가 둘 다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이 골스의 특성, 유기적인 움직임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골스도 이제 나이가 워낙에 또 연배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백투백 원정 사실 힘들죠. 힘들 거고 아마 이 공격에서 좀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이게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세크라멘토가 정배를 받을 것 같은데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목하는 이 제가 볼 때 주목해야 될 점이 사보니스의 출전 여부. 얘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 세크라멘토의 공격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이 사보니스가 지금 거의 많은 지분을 가져가거든요. 뭐 공격에서도 그렇고 뭐 제공권 확보에서도 그렇고 컨트롤 타워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사보니스. 그래서 만약에 사보니스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도 괜찮아 보이고 사보니스가 출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크라멘토의 승리에 대한 밸류가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경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출전 여부가 체크가 돼야지 하는 경기다. 무조건 체크가 돼야 되는 경기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크 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언더. 다만 이제 사보니스의 출전 여부는 꼭 체크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9가지 경기 분석 멘트 지금 한 32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열심히 떠들어 봤고요. 일단은 저의 분석 멘트가 뭐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분석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많이들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다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